안녕하세요, 아빌입니다. 이번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조금 양해 부탁 말씀드릴게요. 지금 밖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빗소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마이크를 그대로 쓰자니 너무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부득이하게 이 핀 마이크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음질이 조금 낮아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번 클래스 영상에서 같이 만들어 볼 작품은 바로 데님 파우치입니다. 이 아이보리 색상의 파우치를 하나 뽑았고요. 그리고 연청 색상의 이 파우치를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은 제 이번에 원픽 컬러는 진청입니다. 찐청 컬러로 파우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사이즈는 폭이 약 13cm, 가로가 18.5cm 정도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이 파우치에 이런 자질구레한 용품들 있잖아요. 이어폰, 핸드크림, 카드 지갑 이런 거, 그리고 립밤, 틴트 이런 거. 그리고 자질구레한 거는 충분히 들어가고 남는 사이즈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질구레한 소품들 넣고 가볍게 외출하실 때 들고 다닐 수 있는 파우치 사이즈입니다. 이 파우치 하나를 뜨고 남은 실의 양은 약간 이 정도? 한 주먹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두 단 정도 더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올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작품에 사용한 실은 단디라는 실을 사용했습니다. 이 단디 실은 낙양모사에서 새로 나온 실이에요. 그래서 두께감이 있는 실이고 청키한 매력이 있는 실인데, 이 실을 한 볼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두께감은 있지만 폴리에스터 100%인 실이에요. 그래서 가볍습니다. 가벼워서 저는 되게 기분 좋게 사용한 실이에요. 이번 파우치 패키지는 지금 부자재가 조금 들어가죠. 편물을 뜰 실 한 볼과 이 면 웨이빙 끈 하나, 그리고 옆에 이렇게 여달 수 있는 지퍼 하나, 그리고 도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라벨은 선택사항으로 넣어놨어요. 아프간 바늘은 5.5mm 사용했습니다. 5.5mm 한 개 필요하고요. 아프간 바늘은 저처럼 이렇게 케이블 있는 거 사용하셔도 되고 막대 바늘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제가 아프간 뜨개질 영상 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초보자분들은 이 케이블 바늘을 더 추천드립니다. 막힌 바늘은 아무래도 좀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장력 조절이 조금 힘든데, 이 장력 조절 힘들어 하시는 초보자분들은 조금 더 어려운 코스로 작품을 만드실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케이블 바늘을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코바늘은 8호 5mm 사이즈 한 개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바느질 작업들이 있어요. 지퍼와 이 손잡이 부분을 달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 바느질 작업을 할 수 있는 일반 바늘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 바느질을 할 바느질 실이 필요하겠죠. 여기서 조금 유념을 해주실게, 이 아이보리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 면직물과 비슷한 색상의 실 한 개만 필요해요. 이런 비슷한 색상의 실 한 개만 필요한데요. 아이보리 색상이 아닌 이런 연청과 진청은 바느질 실이 두 컬러가 필요합니다. 이 손잡이 부분을 달아줄 아이보리 컬러 계열의 실 한 개와 이 지퍼 부분을 달아줄 어두운 계통의 실 한 개가 필요해요. 저는 이런 남색 계열의 실을 사용했는데 남색이나 검정색 실이 필요합니다. 우리 집에 없는데 하면은 이거 뜨시기 전에 다이소에 달려가셔가지고 1,000원, 2,000원 하는 바느질 세트 하나 구매하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줄자 하나, 그리고 형태를 이쁘게 잡아줄 스팀 다리미도 하나 필요합니다. 이거는 항상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는 아니지만 조금 더 완벽한 뜨개질 작품, 이쁜 뜨개질 작품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스팀 다리미를 꼭 준비해주세요. 이 파우치 제작 기간은 저의 경우 여유있게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소요됐습니다. 편물을 뜨는 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이 편물은 저는 한 30분이니까 다 떴어요. 다 떴는데 아무래도 이 손잡이 부분, 이렇게 네모나게 또 손바느질이 들어가고 이 지퍼 부분도 여기를 바느질로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바느질 작업을 꼼꼼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됐어요. 저는 바느질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바느질을 어떻게든 빼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 손잡이 부분도 뜨개편물로 한번 만들었고, 그리고 이 지퍼 부분도 단추로 달까 아니면 그냥 자석으로 해버릴까 하면서 많이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이 뜨개편물과 이 면 웨이빙끈 이렇게 딱 조합을 시켜주니까 이 뜨개편물 자체가 굉장히 많이 사는 거예요. 서로 다른 질감으로
구성을 해주니까 뜨개 편물이 확 살고 이 부분도 지퍼가 그냥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파우치라 함은 역시 지퍼를 달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더니 실 한 물로 딱 끝낼 수 있고 이렇게 부자재가 조금 들어가지만 완성도 있고 평소에도 정말 잘 들고 다닐 수 있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바느질이 수고스럽더라도 예쁘게 계속 잘 들고 다니는 게 중요하잖아요. 고진감래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이 준비물 가지고 바로 이 파우치 뜨는 클래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들어가 보시죠. 시작실 가지고 와주시고요. 시작실은 약 한 뼘 정도 남겨놓고 시작해 주겠습니다. 기초 자세 잡아주시고요. 바늘 가지고 와서 매듭 한번 지어주고 시작할게요. 이렇게 매듭을 하나 만들어주고 사슬을 만들어줄 건데요. 시작 사슬코는 총 20코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 걸어서 사슬코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바늘이 스무스하게 잘 빠질 수 있도록 장력을 조절을 해서 일정한 장력으로 사슬코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0코를 쭉 만들어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슬코, 20코를 모두 만들어주고 왔습니다. 이 시작 사슬코의 길이를 이렇게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쟀을 때 약 13cm 정도 나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일단 떠나가기를 하면서 코드를 주어줄게요. 이 코드를 주어줄 때 사슬코의 앞부분에서 주어주지 않을 거고요. 살짝 돌렸을 때 보이는 이 올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 콧등산들에다가 코를 주어줄 겁니다. 아프간뜨기의 첫 코는 항상 바늘 이렇게 걸려 있고요. 두 번째 코부터 주어줄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코의 콧등산을 스킵하고 두 번째 코의 콧등산, 이 콧등산에다가 먼저 주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콧등산 이렇게 바늘 통과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 실 걸고 올려줍니다. 이때 떠나가기 코를 약 1cm 정도 나오게끔 여유 있게 빼주시는 거를 유념해 주시고 니팅을 해주세요. 그 다음 세 번째 콧등산, 여기가 되겠죠? 세 번째 콧등산 통과, 바늘 걸어서 이렇게 또 쭉 여유 있게 동일한 길이감으로 빼주시고요. 그 다음 콧등산도 마찬가지로 실 걸고 나와서 떠나가기 코 길이 동일하게 빼주시고 이런 식으로 콧등산 한 코에 한 코씩 코를 주워가면서 동일한 세로코의 길이감으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마지막 콧등산까지 작업을 해주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일단 떠나가기를 해서 코드를 모두 주어주고 왔습니다. 바늘 바디에 지금 코들이 20코가 걸려있는 게 정상이에요. 이제 되돌아뜨기를 할 거예요. 이 되돌아뜨기는 첫 코는 한 코만 빼줄 건데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중지와 엄지로 이 지금 코가 나와 있는 이 실이 나와 있는 이 부분을 고정을 시켜줄 겁니다. 왜 고정을 시켜주냐면 이 마지막 코가 일정한 길이감으로 똑같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잡지 않고 설렁하게 떠버리면 코가 늘어날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길이감으로 빼주고 이 부분을 중지와 엄지로 고정을 시켜주고 되돌아뜨기를 해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되돌아뜨기 첫 코는 실 감아서 한 코만 이렇게 빼주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실 감아서 한 코, 두 코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코도 실 감아서 한 코, 두 코 빼주시고요. 이때 이 뒷부분이 마냥 이렇게 늘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살짝살짝 앞으로 당겨주시면서 이 부분을 약지나 중지로 편하신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리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편물이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간다거나 삐뚤삐뚤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있는 여유 손가락으로 고정을 시켜드리기를 추천드릴게요. 다시 실 감고
한 코, 두 코 빼주고 이런 식으로 끝까지 첫 코를 제외한 나머지 코들은 실 감고 두 코씩 빼주면서 되돌아뜨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되돌아뜨기, 누워있는 사슬코 모양처럼 생긴 게 이게 되돌아뜨기 코들인데요. 이 되돌아뜨기 코의 간격이 될 수 있으면 처음 사슬을 떴던 이 사슬코의 이 폭감하고 비슷하면은 비슷할수록 좋아요. 이 부분 생각해 주시면서 장력 조절 맞춰 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까지 두 코씩 빼면서 되돌아뜨기를 하고 오도록 할게요. 자, 1단 되돌아뜨기까지 모두 하시면은 1단이 완성이 됐습니다. 2단 떠나가기를 시작해 볼게요. 2단 떠나가기부터 규칙이 생깁니다. 겉뜨기 2번, 백스티치 안뜨기 1번. 겉뜨기 2번, 백스티치로 안뜨기 1번 이런 식으로 규칙이 들어갈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안뜨기 첫 코는 항상 바늘에 이렇게 걸려 있고요. 겉뜨기는 자동으로 이렇게 항상 걸려있기 때문에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두 번째 코는 겉뜨기가 되겠죠? 앞에 한 가닥 이렇게 나와 있는 코가 세로코, 떠나가기 코인데 이 떠나가기 코를 통과를 시켜주시고 바늘에 실 걸어서 위로 또 동일한 길이감으로 약 1cm 정도 길이감으로 빼주시면 떠나가기, 겉뜨기를 한 코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겉뜨기 2개가 되어 있으니까 이 코는 백 스티치를 이용한 안뜨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코를 이렇게 벌려보시면 앞에 한 가닥이 있고 뒤에 한 가닥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렇게 두 가닥의 실로 되어 있는데 뒷부분에서 이 뒷 한 가닥, 이 한 가닥을 통과를 시켜서 하는 것이 백 스티치입니다. 자, 편물을 돌려서 보시면은 보이는 이 한 가닥 바늘을 이렇게 한번 통과를 시켜봐 주세요. 내가 잘 통과를 시켰나 확인해 보는 방법은 이렇게 통과를 시키고 앞에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그 다음 코를 보시면 두 가닥의 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 가닥 바늘 통과를 해서 앞에 한 가닥만 남아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잘 꽂은 겁니다. 이 상태에서 안뜨기를 해줘야 되는데 실이 지금 이 방향에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놓고 바늘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실을 안뜨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실을 바늘 앞으로 놓은 상태에서 아까 뒤에 한 가닥을 통과를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앞으로 오면서 실을 바늘 뒤쪽으로 보내주시고요. 여기서 실을 걸고 통과를 시켜주세요. 그 다음 똑같은 길이감으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백스티치를 이용한 안뜨기예요. 안뜨기 한번 해줬으니까 겉뜨기 2번 해줘야 되겠죠? 전단에 했던 세로코 한 코 통과해서 겉뜨기 동일한 길이감으로 빼주시고 한 코 더 겉뜨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 또 백스티치죠. 자, 벌려서 봤을 때 앞에 한 가닥, 뒤에 한 가닥이 있는데 이 뒤에 한 가닥을 이용합니다. 편물을 살짝 돌려주시고 실 바늘 앞으로 옮겨주신 다음에 뒤에 한 가닥 통과시켜줍니다. 그 다음 편물 다시 앞으로 하면서 실 뒤로 보내주시고 여기서 실 걸고 통과하면서 똑같이 여유 있는 길이감으로 일정한 길이감으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겉뜨기죠? 전단에 떠나가기 코 통과 실 걸고 나와주시고 한 코 더 해줘야 되겠죠? 겉뜨기 한 코. 그 다음 또 백스티치 활용한 안뜨기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실 바늘 안쪽으로 위치시켜 주시고요. 편물 뒤집어서 안에 보이는 이 한 가닥 통과시켜 주시고 돌리면서 실도 뒷면 실 걸어서 통과. 그러면 이렇게 또 백스티치 안뜨기를 했습니다. 그럼 또 겉뜨기 하나, 겉뜨기 2개 했고 또 백스티치 안뜨기 해줘야 되겠죠? 실 바늘 앞으로 위치시켜 주시고 돌려서
뒤에 있는 한 가닥 통과. 돌려주면서 실도 바늘 뒤편으로 옮기고 이때 동시에 실 걸어서 코로 통과시켜서 일정한 길이감으로 빼주시고, 그 다음에 또 겉뜨기 두 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또 백스티치 안뜨기입니다. 실 바늘 앞으로 돌려서 뒤에 보이는 한 가닥 앞으로 보이고 실 걸어서 통과. 그 다음 또 겉뜨기죠. 겉뜨기 한 코, 겉뜨기 두 코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실 바늘 앞으로 돌려서 뒤에 한 가닥 통과. 앞으로 돌리면서 실은 뒤로 보내고 바늘 실 걸어서 코에 통과. 일정한 길이감으로 또 빼주시고, 그 다음에 겉뜨기 한 코. 마지막 코는 앞에 있는 한 가닥만 줍지 않고요. 옆으로 봤을 때 보이는 이 한 가닥과 뒤에 한 가닥, 두 가닥, 이렇게 두 가닥의 실을 통과를 시켜서 떠나가기를 해줍니다. 마지막 코는 항상 이런 식으로 떠나가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통과시킨 다음에 실 끄집어 놔주십니다. 이때 이 마지막 코의 길이가 여유 있게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일자로 놓고 봤을 때 다 똑같은 길이감으로 나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 마지막 코는 다른 코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와 있다, 올려져 있다라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네, 크게 상관하지 않고 일자로 놓고 봤을 때 그게 일정한 길이감이면은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더 여유 있게 빼주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제 되돌아뜨기를 해줄게요. 되돌아뜨기 첫 코는 한 코만 빼주는데 제가 중지와 엄지를 이용해서 이 실 나와 있는 요 구멍 부분 고정을 시켜준 다음 되돌아뜨기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 잘 잡아주시고 실 걸어서 한 코만 빼줍니다. 그 다음 코부터는 실 걸고 두 코 빼줄 거예요. 두 코 이렇게 빼주고, 그 다음 또 실 걸어서 두 코 빼주고, 또 실 걸어서 두 코 빼주고, 뒤에 이렇게 늘어나지 않게 앞으로 살짝살짝 밀어주시면서 니팅 해주세요. 실 걸고 두 코 빼주고, 이런 식으로. 되돌아뜨기는 크게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끝까지 두 코씩 빼주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2단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떠나가기 또 다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첫 코 하늘 바늘에 항상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 코 떠나가기 했던 코죠. 똑같이 떠나가기 해주시는데 일정한 길이감으로 여유 있게 1cm 정도 빼주시고요. 백스티치를 활용한 안뜨기 했던 구간입니다. 실 바늘 앞으로 위치 편물 뒤집어서 보이시면은 보이는 이 뒤에 한 가닥 통과시키고 앞으로 오면서 실 다시 바늘 뒤로 보내고 실 걸어서 코 사이로 통과. 일정한 길이감으로 빼주시고, 그 다음 또 겉뜨기 2개 했었던 구간입니다. 떠나가기 코 통과, 실 걸고 나와주시고, 떠나가기 코 통과, 실 걸고 나와주시고, 두 코 해줬으니까 또 백스티치 안뜨기 구간이죠. 실 바늘 앞으로 위치 뒤집어서 보이는 이 뒤에 한 가닥 통과시켜 주시고요. 돌리면서 실 걸고 나와줍니다. 또 겉뜨기 두 코 해주시고요. 실 앞으로 편물 돌려서 뒷면에 보이는 뒤에 한 가닥 통과. 돌리면서 실 걸고 통과. 또 겉뜨기 하나, 겉뜨기 둘, 백스티치 구간입니다. 실 앞으로 보내고 뒤에 보이는 이 뒤에 한 가닥 통과. 다시 실 바늘 뒤로 보내서 걸어서 통과. 또
겉뜨기 구간, 겉뜨기, 겉뜨기 해주시고 백스티치 구간이죠? 실 바늘 앞으로 그다음 뒤집어서 뒤에 한 가닥 주워주시고 앞으로 돌리면서 실 뒤로 보내서 걸고 통과. 그 다음 또 겉뜨기 두 코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백스티치 구간 실 앞으로 뒤에 한 가닥 통과. 앞으로 돌리면서 실 바늘 뒤로 보내고 걸어서 놔주시고 그 다음 겉뜨기 하나. 마지막 겉뜨기는 이렇게 앞에 있는 한 가닥 줍는 게 아니라 옆으로 봤을 때 이 앞에 한 가닥, 뒤에 한 가닥, 이 두 가닥의 실이 모두 걸리게끔 바늘을 통과시켜 주시고 실 걸고 놔줍니다. 그래서 또 일자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코의 높이들이 다 맞게 이 세로 코의 길이감이 일정하게 다 빠질 수 있도록 확인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중지와 엄지로 이 나와 있었던 이 구멍 고정을 시켜주시고 되돌아뜨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실 걸고 되돌아뜨기의 첫 코는 한 코만 빼준다. 그 다음부터는 실 걸고 두 코씩. 그 다음 또 실 걸고 두 코. 그 다음 또 실 걸고 두 코. 실 걸고 두 코. 이런 식으로 끝까지 되돌아뜨기를 쭉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단까지 해주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 떠나가기 코 기준으로 단을 세주셔도 돼요.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해서 세 단을 떠줬구나 라고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옆에 보이시는 이 사슬코 무늬가 지금 하나, 두 개, 세 개가 생겨서 세 단이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 규칙대로 끝까지 패턴을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첫 코는 한 코 여기 걸려 있으니까 두 번째 겉뜨기 백스티치를 이용한 안뜨기 하나, 겉뜨기 두 개, 백스티치 안뜨기 하나, 겉뜨기 두 개, 백스티치 안뜨기 하나, 겉뜨기 두 개 이런 식으로 쭉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반복해서 18단이 될 때까지 쭉 니팅을 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18단 모두 뜨고 오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저는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18단을 모두 떠주고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코막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막음은 너무너무 쉬워요. 자, 겉뜨기 했던 두 번째 코 보이시죠? 겉뜨기 하듯이 전단에 떠나가기 코에 바늘 집어넣고요. 실 걸어서 놔주세요. 그 다음에 바로 그 전코, 첫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 안에 보이는 이 코 있죠? 겉에 또 겉뜨기 하듯이 바늘 통과시켜 주시고요. 실 걸고 나와서 전코에다가 빼뜨기. 그리고 또 겉뜨기 하듯이 실 통과 나와서 전코에다가 빼뜨기. 이때 빼뜨기 할 때 장력은 이 바늘 바디 사이즈에 딱 맞게끔 힘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코에 한 코씩 코막음을 끝까지 쭉 20코를 모두 막아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고 마지막 코는 마지막 코 겉뜨기 하듯이 떠나가기 하듯이 두 가닥의 실 모두 통과해서 놔준 다음에 동일하게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꼬리실 똑같이 약 한 뼘 정도 남겨놓고 커팅을 해줄게요. 이렇게 커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실을 쭉 잡아 빼주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시작실과 꼬리실을 숨기는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꼬리실 해줬던 부분, 이 부분부터 숨겨줄게요. 돗바늘에다가
실 연결해 주시고요. 이렇게 연결해 준 다음에 지금 이 마지막 사슬코 가운데 부분으로 실이 나와 있어요. 바로 밑에 단 떠나가기 했었던 이 구멍 있죠? 여기로 편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바늘을 통과를 시켜줄게요.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 위에 보이는 이 마지막 사슬코에다가 바늘을 통과를 시켜주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실이 지금 편물 안쪽으로 와 있죠? 편물 뒤집어서 그 다음 이 실을 꼬불꼬불꼬불하게 안쪽으로 감춰주도록 할게요. 징검다리 하듯이 한 코 걸러 한 코. 이런 식으로 실을 내려서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해서 너무 잡아당기면 이 편물이 이렇게 구겨져요. 그래서 잡아지지 않게 이렇게 유념해서 실을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머지 실은 커팅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남아있는 여기 시작실 부분 있죠? 이 부분도 동일합니다. 돗바늘에 실 연결해 주시고요. 보시면은 보이는 이 첫 번째 단 여기 이 부분이 편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오게끔 바늘을 통과를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 보이는 여기 사슬코 첫 사슬코 이 부분으로 다시 바늘을 통과를 시켜주세요. 그럼 실이 편물 안쪽으로 위치가 됐죠? 편물 뒤집어서 주시고 똑같이 편물 안쪽에다가 징검다리 하듯이 꼬불꼬불꼬불하게 실을 내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꼬불꼬불하게 듬성듬성 실을 감춰서 내려주시고 똑같이 실을 커트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편물이 한 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편물을 한 장 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편물이 총 2장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편물 총 2장을 만들어 주시고 스팀 다리미로 형태를 조금 더 잡아 주시면은 모양이 더 이쁘게 나오니까 스팀 다리미가 있으신 분들은 편물 2장 다 만들어 주시고 살짝살짝 천 위에 대고 스팀 다리미질 해서 편물 형태 조금 더 잡아주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한 장 더 만들어주고 와주세요. 자, 이제 편물을 2개를 모두 다 떠주었죠? 여기서 이제 부자재들을 활용해서 바느질 작업을 시작해 줄게요. 어떤 순서대로 바느질 작업을 할 건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벨을 먼저 달아줄 거예요. 한쪽 편물에다가 달아줄 거고요. 그 다음 라벨을 달아줬으면은 이 가방끈을 이렇게 접어서 이 부분에다가 바느질해서 달아줄 거고요. 여기 달아줬으면 또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에다가도 이렇게 달아줄 겁니다. 이렇게 가방끈을 또 달아준 다음에 이 지퍼를 또 옆면으로 이렇게 바느질하는 작업 순서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라벨을 달아줘 볼게요. 여기 라벨 위치는 어디에 달아줄 거냐면 완성작 같이 보시면은 저는 여기 하단 부분에다가 옆에 이렇게 뚜루루룩 해서 바느질을 해줬는데요. 보시면 떠나가기 코 2코 위 기준으로 해줬고요. 이 양쪽 폭의 길이는 약 한 4cm 나오게끔 위치를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이 떠나가기 코 1코 2코 위 기준으로 위치를 시켜줄 거고요. 끝에서 한 4cm가 이쯤이네요. 그래서 이쯤으로 위치를 시켜주시고 여기도 4cm를 쟀을 때 이쯤이 되겠네요. 그래서 양쪽 폭은 4cm, 위에서 떠나가기 코 기준으로 1코, 2코 정도 위에다가 위치를 시켜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임시 고정으로 바느질을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윗부분만 시침핀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박음직을 해줄게요. 실은 이 라벨 바탕색과 최대한 비슷한 색상의 바느질 실을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미리 실을 일반 바늘에다가 연결을 해놓고 왔습니다. 자, 바느질은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제가 하는 방법으로 우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파란색 라인에 맞춰서 바로 옆에다가 박음질이 될 수 있게끔 바느질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첫 부분은 나올 구멍이 한 요쯤 여기서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바늘을 찔러주세요. 다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밑으로 통과를 시켜줄 거예요. 이렇게 실을 잡아당겼을 때 라인이 잘 잡힐 수 있는 부분 이쯤이 되겠네요. 여기다가 바늘을 통과시켜줄게요. 이렇게 시작 부분을 잡아줍니다. 그 다음 이 라인 따라서 쭈루루루루 박음질을 해주시면 돼요. 처음에 여기로 나오고 그 다음 여기로 다시 바늘을 넣어주었습니다. 그 다음 바늘을 어디로 나올 거냐면 이 땀의 길이감과 거의 동일하게 이쯤 놔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바늘을 다시 편물 안쪽으로 해서 이쯤 이렇게 바늘을 또 통과를 시켜주겠습니다. 이렇게 바늘을 통과를 시켜주시고요. 너무 잡아당기면은 이 라벨이 울기 때문에 적당한 힘으로 바느질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다시 처음 바느질했던 부분이 여기고 처음 나왔던 구멍이 여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나왔던 구멍 여기에다가 다시 통과를 시켜줍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바느질도 여쯤 나오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비슷한 손땀이 나올 수 있는 위치로다가 바늘을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시고 놔주신 다음에 또 뒤로 다시 바늘을 통과를 시켜서 바느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쯤 나와서 다시 뒤로 나오고 이쯤 나와서 다시 뒤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 간격, 바느질 간격이 비슷하게끔 또르르 나와야지 이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느질을 할 겁니다. 모든 바느질은 이 방법대로 할 거예요. 라벨을 달아줄 때도 가방끈을 달아줄 때도 이 바느질 방법으로 저는 달아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바느질 방법이 있다면 편한 바느질 방법으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겠어요. 저는 이렇게 쭈르륵 바느질해서 끝에쯤 할 때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부분은 여기 편물 바깥쪽 부분에서 실이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이렇게 실이 나와준 다음에 마지막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일직선 따라서 바느질을 해줬고요. 바느질 다 하신 다음에 뒤에다가 매듭 지어가지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 3-4번 정도 매듭을 지어주시고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돼요. 이 동일한 방법으로 여기 반대쪽도 쭉 바느질을 해서 라벨을 모두 달아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을 양쪽에 이렇게 바느질해서 고정을 시켜뒀습니다. 이제 무엇을 또 바느질 해줄 거냐면 이 가방 끈을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바느질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접어놓은 걸 보실 수 있죠? 지금 이 길이는 한 약 3cm 정도 길이를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커팅되어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올이 풀릴 수 있어서 저는 이렇게 3cm 정도 안쪽으로 접어서 바느질해서 사용을 했어요. 완성품 같이 보시면은 지금 이 끈을 기준으로 약간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네모나게 바느질을 하신 걸 보실 수 있죠. 이 끈의 위치는 위에서 1코, 2코, 3코 정도 아래에 끝에가 위치할 수 있게끔 자리를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3cm 정도 잡아준 다음에 여기 위에서 겉뜨기 기준으로 하나, 둘, 셋, 3칸 이렇게
위치가 될 수 있게끔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참고하실 부분은 연결해야 하는 부분들 바느질 다 끝난 다음에 이 부분들은 코바늘로 빼뜨기해서 편물을 이어줄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이 코에다가 바느질하지 않게 주의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쪽 폭은 약 한 4.5cm, 4.5cm 양쪽으로 동일하게 나올 수 있게끔 위치를 시켜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끝에 테두리 부분에서 약간 폭을 0.5cm 정도 안쪽으로 들어와서 네모를 그린다는 생각으로 바느질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끈은 앞면, 이 라벨을 달아준 앞면 보이시죠?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바느질해서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편물 우리가 2개를 떴어요. 그래서 뒷면에다가도 이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셔서 이렇게 위치시켜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유의하실 점은 이게 편물이 이렇게 겹쳐져야 되겠죠, 결국에는. 근데 겹쳐질 때 양쪽 끝을 보시면은 여기는 크게 V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첫 코 시작이기 때문에 되돌아뜨기 코가 먼저 보이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쪽이 나중에 지퍼를 달아줄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쪽, 이 뒷면 반대쪽 편물도 이 V코가 큰 면이 똑같이 맞닿아져야 돼요. 반대쪽 편물이 V코가 여기가 접혔을 때 이 아이가 똑같이 V코 부분은 V코 부분 이렇게 맞을 볼 수 있도록 위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 첫 시작 부분은 반대쪽 뒷면도 첫 시작 부분이 맞닿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 나중에 생각해 주시고 이 끈도 바느질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손잡이 부분 앞뒷면으로 이렇게 바느질을 해줬고요. 뒷면도 똑같이 바느질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손잡이 부분을 이어줬으면 이제 이 지퍼도 달아줄 건데요. 지금 이렇게 크게 V코 있는 부분들 말고요. 이렇게 첫 코 부분에다가 지퍼를 달아줄 겁니다. 이 지퍼의 끝부분, 끝 이빨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아래쪽으로 향하게끔 이어줄 거예요. 저는 지금 연청이기 때문에 바느질할 색상의 실을 어두운 색상으로 갖고 왔어요. 이 지퍼 톤에 맞춰서 실을 갖고 왔지만 흰청을 만드시는 분들은 이 바느질했던 기존의 라벨이랑 손잡이 부분 바느질했던 색상과 동일한 색상의 실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야지 여기가 티가 잘 안 나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이 부분을 이렇게 쭉 연결을 해줄 거예요. 시작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끝에 이 있는 부분이 지금 이 시작 사슬코하고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위치를 시켜 놓으시고 편물에 이 라인에 맞춰서 이 끝에 라인에 맞춰서 바느질을 해줄 거고요. 지퍼도 이 뒤에 마지막 가닥들 있죠? 이 마지막 가닥들이 이 지퍼의 이빨 부분에 닿을랑 말랑 하는 정도의 위치를 시켜서 바느질을 해줄 겁니다. 이때 바느질할 때 너무 힘있게 잡아당기면 이 지퍼가 막 여기 부분은 천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울거든요. 그래서 일자로 이 길이감 그대로 쭉 일자로 뻗어나갈 수 있게 너무 힘 주지 않고 바느질을 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끝에 코까지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바느질 코 땀수는 보통 너무 헐렁하게 뜨면은 이렇게 지퍼를 여닫을 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막 이렇게 벌어지는 게 실밥이 막 보이면서 보기 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의 손땀으로 했냐면 이렇게 보시면 되돌아뜨기 코 V 누워져 있는 이 되돌아뜨기 코들이 보이시죠? 되돌아뜨기 한 가닥 가운데 부분을 놔주고 그 다음에 또 위에 한 가닥 이용해주고요. 그 다음 첫 코와 두 번째 단코 사이에 구멍으로 또 한번 놔줬다가 되돌아뜨기 코에 한 가닥 사이로 놔주고 그 다음 한 가닥 그리고 코와 코 사이에 구멍으로 또 한번 놔주고 이런 식으로 땀수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촘촘하게 뜨시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좀 설렁설렁 듬성듬성하게 뜨면은 모양이 안 이쁘니까 이 정도 손땀이다 생각하시고 바느질을 쭉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쪽 면 이렇게 쭉 연결해 주셨으면은 반대쪽 뒷면 이 뒷면도 이렇게 쭉 일자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퍼 부분도 바느질을 쭉 하고 오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저는 부자재를 다 연결을 해주고 왔습니다. 처음에 앞면되는 부분에다가 라벨을 이렇게 달아줬고요. 그 다음에 가방끈 부분을 바느질해서 이런 형태로 달아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퍼를 이렇게 일직선형으로 맞춰서 달아줬습니다. 이제 정말 마무리 작업을 할 거예요. 이제 이 편물을 이렇게 겹쳐서 이 부분을 빼뜨기로 연결해주고요. 이 지퍼 부분 이렇게 안에 넣어주면서 이 엣지 부분 마무리해주면은 파우치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연결하는 부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코바늘 8호 5mm 필요합니다. 코바늘 8호 5mm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 준비해 주세요. 이 꼬리실은 약 한 2뼘에서 1뼘 반 정도 남겨놓고 저 자세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 이 윗부분부터 시작을 해줄 건데요. 이 지퍼의 나머지 부분들이 이렇게 파우치 안쪽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지퍼를 여기 끝부분까지 해주신 다음에 지퍼 나머지 천들을 파우치 안쪽으로 이렇게 위치를 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가로로 누워있는 사슬코의 첫 코, 코막음에 썼던 이 첫 코 있죠? 이 첫 코와 반대쪽에도 마찬가지로 이 누워져 있는 가로 사슬코 첫 코를 이렇게 통과를 시켜줍니다. 이 상태에서 실을 걸고 놔주겠습니다. 이렇게 놔주시고요. 그 다음 코에다가 사슬통과 꼬리실을 옆으로 치워놔주시고요. 뒷면에다가도 그 다음 사슬코 이렇게 통과를 시켜놓고 실 걸어서 놔줍니다. 놔준 다음에 전코에다가 빼뜨기 해줄게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코도 세 번째 코 사슬코도 통과, 반대쪽도 이렇게 통과를 시켜놓고 실 걸어서 빼뜨기. 이런 식으로 한 코에 한 코씩 쭈르르륵 빼뜨기를 끝까지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안쪽 부분은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조금 불편하시니까 이 가방끈을 조금 이렇게 뒤집어 놓고 빼뜨기로 쭈르르륵 해주시면은 조금 더 수월할 거예요. 여기 끝에까지 빼뜨기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를 해줬고요. 여기서 편물 돌려주시고 사슬코 하나를 만들어주세요. 모서리 부분에다가 사슬코 하나를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숭덩숭덩 나와 있는 부분들 있죠? 이 부분들을 또 빼뜨기로 연결해 줄 거예요. 바로 밑에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시고 뒤에 편물도 동일하게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동일하게 빼뜨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끝에 마지막 코 떠나가게 했던 이 단 부분들은요. 빼뜨기를 동일하게 해주시는데요. 이 빼뜨기 코를 조금 더 크게 여유 있게 빼뜨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뒷면 이렇게 동일하게 통과를 시켜주시고 쭉 올려주신 다음에 헐렁하게 빼뜨기를 해주세요. 여기서 이 부분을 빼뜨기를 하실 때 여기 빼뜨기 했던 것처럼 너무 타이트하게 빼뜨기를 하면은 지금 여기 양쪽 길이가 또 이렇게 여기는 짧아지고 여기는 또 그대로인 상태에서 이렇게 좀 편물이 틀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 이 부분 빼뜨기 할 때는 빼뜨기 할 코를 좀 여유 있게 늘린 다음에 술렁술렁 코를 빼뜨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쭉 빼뜨기 해주시고 여기 마지막 코 코너링 돌 때 사슬 한 개 더 세워주신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코에 한 코씩 빼뜨기를 쭉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빼뜨기로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아서 여기에 올 때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도록 할게요. 자, 여기 반대쪽 끝부분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꼬리실도 한 뼘 반에서 2뼘 정도 여유 있게 실을 남겨놓고 커팅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실을 쭉 잡아 빼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면들을 빼뜨기로 하면서 다 이어줬는데요. 이 꼬리실을 이용을 해서 여기 끝에 부분 이렇게 착착 오므라지게 좀 돗바느질을 해주면서 실을 감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부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실에 바늘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이 지금 파우치 뒷면에 와 있죠? 이거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 당겨주세요. 잡아 당겨주시고 그 다음에 지퍼 연결해줬던 이 사슬코, 마지막 사슬코 부분이 보이시죠? 여기에 이렇게 통과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 또 마찬가지로 단의 마지막 사슬코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실을 쭉 잡아 빼줍니다. 그리고 힘있게 잡아당겨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오므라지면서 조금 더 이쁘게 형태가 잡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지퍼를 열어주세요. 지퍼를 열어서 보시면은 지금 이 여유 있는 지퍼 부분들이 이렇게 약간 칠렐레 팔렐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꺾어서 안쪽 면에다가 이런 식으로 부착을 시켜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실을 이쪽 부분, 아래쪽 부분으로다가 바늘을 넣어주시는데 이 파우치 안쪽으로 나올 수 있게끔 넣어주세요. 파우치 안쪽으로 나올 수 있게끔 넣어준 다음에 그러면은 실이 지금 파우치 안쪽으로 와 있죠? 지퍼의 한쪽 부분, 남은 한쪽 부분을 이렇게 살짝 여유 있게 꺾어 주신 다음에 이 실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감싸서 임시 고정해 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너무 힘있게 잡아당기지 마시고요. 임시 고정해 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꺾이게끔 돗바느질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꺾이려면 한 이쯤 바늘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바느질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 실을 안쪽으로 위치를 시켜줍니다. 안쪽으로 넣어주시고요. 그럼 다시 또 실이 안쪽으로 왔어요. 그러면은 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이렇게 고정을 시켜줄 겁니다. 그래서 이 실이 이런 식으로 감싸져야 되겠죠? 감싸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쯤으로 빼주겠습니다. 이쯤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한 단 정도 다시 한쪽으로 실을 위치를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매듭을 짓고 커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면은 이렇게 했고요. 반대쪽 면은 여기가 뭐 이렇게 짧기 때문에 이걸 따로 고정시켜 주진 않을 거예요. 고정시켜 주진 않는데 이 부분만 이렇게 모아질 수 있도록 똑같이 바늘에 실 연결해 주시고 지금 이 실 같은 경우는 앞면에 위치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퍼를 연결해줬던 마지막 사슬코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그 뒷면도 똑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통과를 시켜주세요.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조금 오므라지는 걸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실 같은 경우는 이 라인 따라서 조금 몇 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한 번 더 고정을 시켜줄게요. 4번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한 다음에 이제 이 바늘을 파우치 안쪽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파우치 안쪽으로 바늘을 빼주세요. 그 다음에 이 실도 파우치 안쪽에다 매듭을 짓고 커팅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겠습니다. 다 이렇게 마무리 짓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지퍼까지 모두 달아주고 이렇게 테두리까지 모두 연결해주고 왔습니다. 다 하고 나면은 약간 이렇게 울퉁불퉁 하거든요. 이게 편물이 조금 유연해서 손으로 형태를 이렇게
잡아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스팀 다리미 있으신 분들은 스팀 다리미로 한번 형태 싹 잡아주시면은 더욱더 이쁜 파우치로 만들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파우치를 다 만들어 봤습니다. 재미있는 니팅 시간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빌이었습니다. 잠깐 아뜨 여러분, 이것도 저와 함께 떠보시는 거 어떠세요?